시간 나면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뭐야. 지금 나한테 데이트 신청이라도 하는 거야. 그녀는 내 눈에서 어떤 욕망을 읽어냈을지도 모른다. 한창 랜덤 채팅이 유행이었을 때 친구 녀석 하나가 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사귀었는데 우리들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몇 번 술자리도 가졌어요. 그때는 공부에 집중하느라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냈는데 막상 친구가 그 여자애랑 만나고 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어느 순간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급증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여자애랑 연락하고 지냈는데 점점 좋아져서 내가 한번 만나자 해서 밥 먹고 노래방 가고 했었는데 그녀랑 집도 가까워 자주 볼 수 있었고 남친이랑 헤어지고 솔로로 지내고 있던 터라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홀어머니랑 남동생이 한 명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느라 바빠 집을 자주 비웠는데 그때마다 그녀 집에서 영화 보고 치킨 피자 배달 시켜 먹고 거의 집에서 공부하며 데이트도 함께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여친 엄마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러다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를 가다 보니 지역을 떠나게 되고 서로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갔던 여친과는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복학 시기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복학을 하지 못한 채 약 6개월 정도 고향 집에 내려와 있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같이 PC방에 출근하고 해 빠지면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그런 나날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친의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반갑다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누나는 잘 있냐고 물었더니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다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술은 땡기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 그 남동생한테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을 하니깐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부담된다고 하니깐 예전엔 잘만 오더니 어떠냐고 누나도 집에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그러더니 자기 엄마가 날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형, 내가 우연히 형 만났다고 하니깐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데리고 오라더라. 엄마가 형 많이 보고 싶대. 정말이야, 아줌마가 먼저 나 보고 싶다고 말한 거야. 당연하지. 예전부터 우리 엄마가 형 많이 챙겼잖아. 생각 안 나? 맞지. 희정 아줌마가 마치 날 아들처럼 대했었지. 아줌마가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예전 추억도 있고 아줌마께 인사도 드릴 겸해서 예전 여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왜 자꾸 집으로 오라한 줄 알겠더군요. 예전에는 1층이 슈퍼마켓이었는데 치킨 호프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시간이 밤 9시쯤 되었는데 희정 아줌마가 날 보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주 반갑게도 맞아주시는 겁니다. 여전하시더군요. 아줌마, 그동안 잘 계셨죠? 그래, 나야 잘 있었지. 너 진짜 오랜만이다. 서울 명문대에 입학했다며 늦게나마 축하해. 아주머니도 여전하시네요. 요즘도 요가하러 다니세요. 그녀는 45세로 젊었을 땐 요가 강사로 나이가 들어서도 하루에 2시간씩 요가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킨다고 전해 들어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 요즘도 꾸준히 하지. 너도 알잖아 나 운동 중독인 거. 호호. 그럼요. 잘 알죠. 하하.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었다더니 상남자 다 돼서 돌아왔네. 이제 아줌마랑 연애해도 되겠다. 예. 그리고 아줌마는 오늘 술값 공짜라며 생맥주와 치킨을 테이블에 세팅해 주셨고 시간 날 때마다 저희 테이블로 와서 한 잔 따라주고 한 잔 받아 마시고 하셨습니다. 약간 취기가 오르자 동생은 대학생활 얘기를 하며 신나서 떠드는데 나는 계속 아줌마 생각만 나고 좀 전 연애해도 되겠다가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땐 술이 좀 취한 상태였죠. 아줌마는 안주를 더 준다고 똥집 튀김을 가져다 주었는데 안주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얼굴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아줌마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시간이 늦어서 자고 가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가게 문 닫고 집으로 올라가 칫솔 꺼내주길래 양치질하고 대충 씻고 동생 방에 먼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죠. 자다가 순간 잠이 깼는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6시더군요. 시간을 왜 기억하냐고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일어나 보니 동생 놈은 옆에 떡실신했더군요. 소변을 봐야 할 것 같아서 나가보니 아줌마가 거실 바닥에서 흰색 요가복을 입고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한참 넋을 놓고 쳐다보게 되었죠. 아줌마, 이 시간에 무슨 운동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벽 운동을 집에서 하고 있다더군요. 새벽에 일어나 러닝머신 30분 정도 하고 요가를 하는데 남들보다 2시간만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게 꾸준한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라며 갑자기 너도 와서 아줌마랑 같이 요가할래? 그러대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네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러고 우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며 기본 요가 자세를 취할 때마다 그녀는 내 모습이 우습다며 깔깔거리며 즐거워했다. 살면서 내가 몸치란 게 감사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다. 약 1시간가량 그녀에게 요가를 배우는 시간이 내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 저 때문에 운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어제 공짜 술도 얻어먹었는데 시간 나면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뭐야, 지금 나한테 데이트 신청이라도 하는 거야. 그녀는 내 눈에서 어떤 욕망을 읽어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욕정이 번들대는 눈은 내 의지로 감출 수 없는 법이다. 근데 의외의 대답이 흘러나왔다. 요즘 맛있는 초밥집 하는데 거기서 술 한잔하자 그럼. 호호호호. 초밥집은 한산했다. 수요일인데다 밤 10시였으니 뭐. 그곳이 요즘 떠오르는 맛집이라더라. 초밥과 술을 함께 시켰다. 혹시 운동하는 분인데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내 얄팍하기 짝이 없는 물음에 그녀는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서비스로 나오는 튀김에 우동까지 굉장히 많이 먹었다. 스시집에서 나온 시간이 10시쯤. 술이 좀 돼서 얼굴이 벌건 그녀에게 맥주라도 한 잔 더 하시겠냐고 물었다. 볼이 발그레해진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내 뒤를 따른다. 나는 그때 오늘의 성공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안녕하세요. 25살군 제대 후 복학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홀아버지 밑에서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의 학교에 입학하고 지금까지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내가 재수 끝에 서울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중학생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여친의 엄마였던 희정 아줌마가 6개월 넘게 제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죠. 매일 점심 식사를 챙겨주셨고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보양식이나 피곤할 때 먹으라며 비타민도 챙겨주고 그랬어요. 마치 수험생 아들을 둔 엄마처럼요. 청소년기 엄마 없이 자란 내게 20살 차이 나는 그녀의 보살핌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고 마치 친자식 마냥 헌신적으로 대하는 모습에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정 아닌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군 입대하면서 여친과 헤어지고 연락이 끊겼다가 제대하고 우연히 남동생을 만나 거의 3년 만에 그녀와 재회를 하게 된 거였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대학 입학하고 여친과 헤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려 죄송했다며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 했더니 초밥집을 가자더군요. 참고로 그녀는 남편분과 10년 전 사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했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별하셨다고 뒤늦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분위기가 점점 물어오르자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만나보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난 너가 마음에 들고 너가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이제 상처받기가 싫어. 남자 때문에 상처받는 거에 너무 지쳤어. 라고 말했어요.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데 사귈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저 역시 책임지지 못할 말을 꺼낸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아줌마와 관계 어찌하면 좋을까요?